광주와 무안공항 통합을 놓고 행정기관과 주민들 사이에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항 명칭에 광주를 넣어달라는 요구가 나오면서 또 한 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진산단이 조성된 지 1년 만에 분양률 100%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일부 입주업체에서 발생한 악취 때문에 인근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노인 관련 사업이나 정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은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여순 사건 피해자를 위한 관련법이 국회는 물론 지자체의 문턱조차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는 지금을 통해 시민단체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 전라남도와 광주시는 광주 민간공항을 오는 2021년까지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 통합하기로 합의했는데요. 광주시가 통합공항에 대한 명칭 변경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전라남도와 광주시는 민간공항 통합과 활성화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광주시는 공항 명칭 변경을 제기했습니다. 광주 민간공항이 무안공항과 통합되면 광주라는 이름을 넣어달라는 것입니다. 국제항공지도에서 광주공항이 사라지면 투자나 국제행사 유치에 악영향을 미치는 데다 무안공항 이용객의 70%가량이 광주 시민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국제적으로 광주공항 명칭 소멸 시에 광주 투자 활동에 좀 제한이 된다든가 또 국제적인 빅이벤트 개최할 때 광주시가 많은 좀 영향이 있습니다. 또 공항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통합공항 명칭 사용할 때 대도시 명칭을 활용하면은 보다 공항 활성화가 도움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공항 통합의 첫 사례인 만큼 상생의 의미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광주시의 주장에 무안군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공항 명칭 변경을 위해서는 지역 내 의견은 물론 국토교통부 승인까지 얻어야 하는 만큼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데다 단 한 번의 공항 명칭 변경에 대한 승인 사례가 없었다며 광주시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특히 광주시는 지난 2008년 무안공항 개항 이후 광주 무안국제공항으로 명칭 변경을 요청했지만 무산됐고 2014년 광주공항을 김대중공항으로 바꾸려 했지만 이 역시도 실패한 바 있습니다. 광주시에서 조건 없이 공항을 이전하기로 하였으나 투자 유치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공항 명칭 변경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저희 무안군과 무안군민은 12년 동안 사용해온 무안공항 명칭 변경에 반대합니다. 또한 현재 무안공항은 이용객 100만 시대를 앞두고 있고 지속적인 국제선 증편으로 타 지역 이용객이 늘고 있는 만큼 광주 시민 70%가 이용한다는 것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무안군과 광주시는 이번 사안에 대해 실무협의회를 통해 풀어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만큼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강진군의 애물단지 가운데 하나였던 산업단지가 1년 만에 분양을 모두 마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강진군은 산업단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일부 주민들의 반응은 좋지가 않습니다. 산단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악취와 미세먼지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악취와 미세먼지 등으로 민원이 쇄도하고 있지만 강진군은 이럴타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1년 만에 16%에서 100%의 분양률을 기록한 강진 산업단지. 전체 42개 기업이 분양을 약속했고 이 가운데 8개의 사업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9개 업체가 건물을 짓고 있는 상황이며 20여 개 업체가 추가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강진군 성전면에 있는 산업단지는 인근 3개 마을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 악취와 미세먼지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산업단지가 생기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청정한 곳이었지만 최근 악취로 인해 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거름을 만드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심해 반대 집회도 했지만 냄새는 여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옛날하고 틀리고 먼지 같은 것도 더 날라오고 옛날에는 공기가 참 좋았거든요. 우리 동네에. 근데 그 상가에 생긴 뒤로는 먼지도 많이 날라오고 냄새가 굉장히 심하고 저런 집회에도 코를 두를 수가 없어. 그다가 생활을 했는데 하나 많아. 어떻게 내가 보면 아닌데 냄새조차 징해. 걸을 못 들러. 하다 못 주는데 내가 날마다 거리 운동하러 다닌다고 다니거든. 강진구는 기존에 입주해 있는 업체 가운데 두 곳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악취 저감을 위한 용역을 추진해 냄새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앞으로 들어올 기업은 악취가 발생하는 업체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용역을 몇 개가 가서 그 냄새 그 판단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용역을 1월달 정도 본회산에 지금 잡아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용역을 맡길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해서 내년 한 상반기 안에 한다고 지금 주민들하고는 그렇게 얘기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좀. 주민들은 악취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집회 등 단체 행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획기적인 성과로 분양을 모두 마친 강진산단. 분양률 달성에만 급급한 채 주민을 위한 정책이 부족해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전라남도가 정작 초고령화 대응에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의 현재 인구수는 182만 5,189명이며 이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40만 7,498명으로 22.3%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는 전국 최다 수준입니다. 전남은 지난 2012년 이미 초고령 사회 기준인 20%에 진입한 뒤 줄곧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고령 인구 비율을 유지해왔습니다. 고흥군의 경우 이미 40%에 육박했고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18곳은 초고령 사회 기준인 20%를 넘어섰는데요. 이처럼 전남 지역 노인 인구 증가와 복지 수요는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대응할 정책 개발과 지역사회 돌봄 시스템은 여전히 미약한 수준입니다. 특히 전라남도 내 노인 만성질환 전문 의료시설은 단 한 곳도 없으며 응급시설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각 지역마다 보건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종합병원이 없어 응급 상황이나 전문 검진에 대응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또 공공실버주택이나 고령자 복지주택도 광양과 진도 등 400가구가 전부입니다. 전남이 전국 최초로 공급하고 있는 안심효도주택 역시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아 시군당 주택 10여 동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보도해드렸었죠. 전남도 의회에서는 이 특별법의 마중물 역할을 할 여순사건 단독조례 제정을 추진해왔는데요. 전남도 의회 소속 의원 51명이 공동 발의한 여순사건 단독조례안이 부결된 상황입니다. 전체 의원의 87%가 단독조례안 제정에 찬성했지만 해당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의 반대에 부딪혀 부결됐는데요. 특별법도 단독조례도 진전이 없어 막막한 상황. 우리 동네는 지금을 통해 지역 시민사회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동북권 피해가 더 심했던 곳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님들은 단독조례안 제정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고 상대적으로 서부권이나 중부권 의원님들은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전남도 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여순사건 단독조례안을 왜 반대하는 걸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기존에 제정돼 있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조례에 여순사건이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순사건만 단독으로 지원하기에는 다른 지역 피해 사건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인 겁니다. 지난주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여순사건 유가족과 한국전쟁 유가족을 한자리에 모아서 간담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간담회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간담회에서 한국 전쟁 그 유족들하고 여순 사건 유족들하고 간담회를 같이 하면서 이 여순 사건에 대한 어떤 의미라든가 또 한국 전쟁에 대한 의미라든가 이런 부분이 뒤섞여서 이제 갈등 관계를 야기했다라는 제가 전언을 들은 바 있습니다. 여순 사건이 발생한 전남 지역에서조차 의원들의 이해관계로 인해 조례 제정이 어려운 현실. 이런 상황에서 전국의 국회의원이 모인 국회 본회의에서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을 기대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일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단독 조례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국회 상황과 똑같이 보류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고 너무나 이 부분에 전남도의회가 제 그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저도 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시민사회는 피해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법 제정을 위해 횟수로 20년째 정치권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줘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잘못된 역사가, 비극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좋은 세상을 아우를 수 있을까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미래 세대인 여러분들을 위한 일이니까 여러분도 관심 갖고 어른들에게 역사를 바로 세워주라는 그런 요구를 당당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에 힘을 모으기 위해서 도의원 전원이 올바른 역사관을 갖고 단독 조례안 제정에 적극 나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원 개개인의 역사관과 사안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갈 길은 아직도 멀기만 한 상황. 다시는 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이제는 결실을 맺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네는 지금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역점 정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역균형 발전인데요. 지난 2014년 충북에서 처음 제안했던 강호축 개발과 고속화 철도 연결을 위해 강원과 충청, 호남 지역 8개 시군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지난 9월에 출범한 강호축 발전 포럼은 10일 목포 신안비치 호텔에 모여 목포와 강릉 구간의 철도 이동 시간을 3시간대로 줄이기 위한 충북 고속철도화 사업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강호축 포럼은 광주와 대전, 세종시, 강원과 충북, 충남에 이어 전남과 전라북도로 구성돼 있고 연구원 6곳이 참여합니다. 전국 최하위권을 맴돌았던 전남의 청렴도가 올해 반등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4등급이었던 종합청렴도가 올해 2등급을 받아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평가 분야에서 전년보다 올랐는데 특히 외부 청렴도가 지난해보다 2단계나 올라서면서 종합 청렴도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내부 청렴도는 상등급을 유지했고 정책 고객 평가 부분은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랐습니다. 한편 전라남도 교육청은 지난해와 같은 3등급을 유지했습니다. 강진군에선 스몰 웨딩 촬영지와 인생사진 촬영대회 수상작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강진의 자연 경관과 역사적 장소들이 생생한 매력을 담았다고 하는데요. 강진군 관광과 관광진흥팀 강성남 차장 전화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강진군청 관광과 강성남입니다. 네, 먼저 사진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15일까지 제1회 강진군 웨딩 인생사진 수상작 전시회가 개최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전시회를 진행하게 된 이유와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효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최근 트렌드로 스몰 웨딩과 인생사진 명소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강진군의 아름다운 경관 소개로 방문을 유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는 웨딩 앤 인생사진 명소 홍보용 사진과 동영상을 제작하여 지금까지 홍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11월에는 제1회 강진군 웨딩 앤 인생사진 명소 사진 촬영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대회를 통해서 출품된 155점 중 최우수 1점과 우수 2점, 장려 3점, 입선 등 수상작 25점을 강진군 사진회에서 개최하는 제3회 강진군 사진회 정기 전시회와 콜라보로 강진군 웨딩 인생사진 명소 홍보 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기대하는 효과로는 어제부터 전시회가 오픈되었는데요. 많은 관광객으로부터 강진 예쁘네. 나도 저곳에서 다시 한번 웨딩 사진을 찍고 싶다라는 좋은 호평을 들었습니다. 강진 사진 전시회와 함께 재단 홈페이지, 유튜브 등을 통해 저희 인생사진 명소 홍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비 신혼부부 및 사진 동호회원들의 강진군 방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진으로만 보기에도 수준 높은 출품작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이 실제로 참가한 분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제 1회다 보니까 많은 분이 참여하지는 못했지만요. 오신 분들은 당연히 좋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나 가을철 갈대밭 꽃이 피어있는 갈대밭과 백운동원님, 그리고 강진다운 등에서 이렇게 웨딩 사진을 촬영하였는데요. 아주 훌륭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네, 이제 사진상으로도 아름다운 사진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걸 알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 강진 면소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 계획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네, 올해는 가을에 개최했지만 내년에는 봄에 제2회 강진군 웨딩 앤 인생사진 명소 사진 촬영대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이와 아울러 예비 신혼부부와 리마인드 웨딩 사진 촬영 이벤트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튜브 등 각종 SNS를 통해 강진의 사진 찍기 좋은 명소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웨딩 인생사진 촬영대회로 강진군의 명소를 육성하고 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온화한 서풍이 불면서 추위는 수그러들었지만 먼지가 말썽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중국발 스모그까지 추가로 유입되면서 공기질은 더 나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은 4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14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한파 수준의 큰 추위는 없겠지만 금요일 아침 영하로 떨어지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물결은 최고 2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하시는 분들은 기상정보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종일 예년의 초겨울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립니다. 나오실 땐 황사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까지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치솟아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목요일 오후부터는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영하의 날씨가 이어지지만 미세먼지가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